안녕하십니까. 한국기업평가에서 카드업을 맡고 있는 안태영 책임연구원입니다. 이번 웹캐스트에서는 올해 초 롯데카드에서 발생한 실제 부실 사례를 중심으로 카드사 자산 구조의 위험 요인을 분석하고 올해 실적과 신용등급 변동 트리거에 대해 다룰 예정입니다. 이번 웹캐스트에서는 바쁜 여러분들을 위해 핵심만 빠르게 정리한 3분 서머리를 제공합니다. 전체 내용을 따라가기 어려운 분들은 3분 서머리만 보셔도 큰 흐름과 핵심 메시지를 이해하실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다만 자산별 세부 이슈나 신용등급 트리거 같은 구체적이고 중요한 포인트들은 뒤에 이어질 슬라이드에서 더 깊이 있게 다루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끝까지 이어서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3분 서머리 먼저 보겠습니다. 올해 초 롯데카드가 보유한 팩토링 대출과 법인카드 대금에서 수백억 원 규모의 부실이 발생하였습니다. 팩토링에서는 유통업 대리점의 거래가 문제가 되었는데 공급 계약 지연과 납품 불이행에 따라 채권 회수가 불가능해졌고 이에 따라 연체가 발생했습니다. 두 번째로 부실 법인카드 대금은 전액 홈플러스에 대한 카드 대금입니다. 홈플러스의 회생 절차 개시에 따라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이에 따른 대규모 대손충당금 적립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카드 결제라는 개인 소매 사업을 영위해온 카드업권에서 거액 부실이 발생한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단순한 일회성 사건으로 보면 안 되는 게 기존 카드업의 위험이 낮고 수익성은 높은 사업 모델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고 카드사들이 더 위험한 자산군에 진출하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분석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카드사의 주요 자산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는 주력 자산인 일시불 결제 자산이고, 두 번째는 전통적 위험 자산인 카드론입니다. 세 번째는 최근 부실 위험이 드러난 팩토링, 구매카드 등의 신위험 자산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자산의 현안 및 리스크에 대해 분석하고 각 자산의 수익성을 추정하여 최종적으로 2025년 ROA를 추정해 볼 계획입니다. 이 추정 결과를 바탕으로 카드사의 신용등급 변화 가능성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시불 결제자산의 경우 올해 2월 시행된 가맹점 수수료율 제도 개편의 영향이 주요 이슈입니다. 일시불 결제자산이란 용어와 가맹점 수수료율이란 용어가 생소할 수 있어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 저희 같은 소비자들이 동네마트에서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면 카드사가 그 동네마트의 결제 금액을 먼저 지불해주고 보통 한 달 뒤에 소비자로부터 그 결제 대금을 회수합니다. 이때 카드사 입장에서 그 한 달 동안 미회수된 결제 금액이 일시불 결제 자산이고 카드사는 동네 마트에 미리 결제 대금을 입금해준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데 그 비율이 가맹점 수수료율입니다. 금번 제도 개편에 따른 수수료율 인하 폭은 과거보다는 작았습니다만 일반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 동결 조치 등을 감안하면 부정적인 영향은 총 3,100억 원으로 결코 작은 수준이 아닙니다. 카드사 전체 ROA를 0.1%포인트 이상 하락시키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세부 분석 결과 카드사 중에서는 우리카드와 하나카드가 민감도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일시불 결제 자산의 공헌이익률이 음액값을 보이는 카드사들도 존재하는데 이 공헌이익이란 매출에서 카드 비용 등의 변동비를 차감한 수치입니다. 이 수치가 마이너스라는 것은 일시불 결제 사업에서 얻는 이익보다 비용이 더 크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카드사들은 카드 비용 지출이 큰 상태이기 때문에 금번 가맹점 수수료율 하락에 따라 전체 수익성 관리 부담이 가중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전통 위험 자산인 카드로는 대표적인 대안수익원이지만 현재 수익성에 독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 침체에 따라 카드론의 대손 비용률이 상승하고 있으며 특히 하위 카드사 위주로 상승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카드론의 위험 조정 이익률은 기존 7%에서 2024년 4%대로 하락하여 BEP를 하회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2025년에는 시장금리 하락에 따라 조달금리는 낮아지지만 대손비용률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위험 조정 이익률이 3%대로 추가 하락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마지막으로 신위험 자산입니다.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가 촉발한 신사업 확대는 현재 새로운 부실의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팩토링과 구매카드 자산 모두 최근 수년 동안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고위험 업종에 대한 거액 집중도가 높습니다. 보통 만기가 길지 않을수록 리스크 관리에 유리하지만 팩토링의 경우 만기가 2에서 6년 정도의 장기 상품도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구매카드 또한 개별 리스크가 상당하며 이러한 자산군들은 문제가 발생하면 대규모 충당금 설정이 불가피합니다. 해당 표는 카드사의 자산 구성을 카드사별로 주력 자산, 전통 위험 자산, 신위험 자산으로 재구성하였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 카드사의 ROA를 추정한 결과입니다. ROA는 앞서 살펴본 일시불 결제자산의 공원이익률 변화와 카드론의 위험 조정 이익률 전망, 신위험 자산의 비경상 손실을 반영하여서 산출하였습니다. ROA는 베이스 케이스일 때 1.1%, 월스트 케이스일 때 0.5%로 추정되어서 작년 ROA인 1.4% 대비 크게 하락하는 것으로 산출됩니다. 롯데카드의 ROA가 가장 크게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월스트 케이스에선 적자를 기록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금까지는 서머리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일시불 결제자산, 카드론, 신위험자산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고 2025년 카드사의 ROA를 추정해 보았습니다. 이제는 세부 내용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컨텐츠는 다음과 같이 5개로 구성됩니다. 각 자산군별 이슈 분석과 실적 전망, 그리고 신용등급 변동 트리거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금번 가맹점 수수료율 개편의 영향이 정말 미미한가입니다. 제도 개편 내용을 살펴보고 그 영향을 분석한 뒤 일시불 결제자산의 공원이익률을 추정하였습니다. 올해 2월 14일 가맹점 수수료율 제도가 개편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12년부터 3년마다 우대 가맹점에 대해 카드 수수료율을 낮춰오고 있습니다. 이 우대 가맹점이란 연매출 30억 원 이하인 영세 가맹점과 중소 가맹점을 지칭합니다. 우대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은 신용카드의 경우 2012년에 2%를 상회하기도 했으나 현재 0.4에서 1.45%까지 하락한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일반 가맹점이란 연매출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인데 수수료율은 카드사가 가맹점별로 비용을 산정하여 각기 따로 책정합니다. 제도 개편에 대한 세부 내용은 오른쪽 표에 정리되어 있으니 구체적인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결론은 우대 수수료율 인하폭은 작았지만 협상을 통해 결정되는 일반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인상하기 어려워졌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과거 제도 개편 시에는 일반 가맹점 중 30% 이상이 수수료율이 인상되어 왔는데 금번에는 금융당국은 일반 가맹점 중 연매출이 1천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수수료율을 3년간 동결시키는 조치를 새롭게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연매출이 1천억 원을 초과하는 일반 가맹점에 대해선 수수료율을 인상할 경우에 인상사유 안내와 이의제기 절차를 강화하였습니다. 금번 제도 개편에 따른 카드사별 부정적 영향은 다음 세 가지 요인에 따라 결정됩니다. 첫째, 체크카드 이용 실적 비중이 높을수록, 둘째, 우대 가맹점 비중이 높을수록, 마지막으로 일반 가맹점에 대한 협상력이 낮을수록 제도 개편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이 커지게 됩니다. 첫째로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수수료율 인하폭이 더 컸기 때문이고, 둘째로 보통 이 일반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은 인하되지 않는 가운데 우대 가맹점의 수수료율만 인하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카드사들은 일반 가맹점에 대한 협상력이 좋을수록 수수료율을 다소 높게 설정할 수 있는데 하위 카드사일수록 협상력이 비교적 떨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측 상단 표들에선 카드사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비중, 그리고 가맹점별 비중을 확인할 수 있고, 우측 하단 표들에선 일반 가맹점들이 어떤 업종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일반 가맹점의 매출액별 수수료율 편차는 어떠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 가맹점은 필지사를 제외하면 대형마트 등의 유통업 비중이 높고, 카드사별로 일반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 편차가 크다는 것을 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드업계 수익 감소는 총 3,100억 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2021년 말 제도 개편 역량이 약 4,700억 원이었던가 비교하면 결코 작은 수준은 아닙니다. 세부적으로 우대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수익 감소는 약 2,600억 원으로 추정되고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 동결 등으로 인한 기회비용은 약 50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카드사 ROA를 0.1%포인트 이상 하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카드와 하나카드가 부정적 영향이 비교적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선 두 카드사 모두 체크카드 이용 실적 비중이 높고 우대 가맹점 취급 비중도 비교적 높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가 작기 때문에 일반 가맹점에 대한 협상력도 상위 카드사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하나카드는 자산 다변화 정도가 작아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가 당기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도 부정적인 부분이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삼성카드와 현대카드는 가맹점 수수료 수익의 감소폭은 작은 것으로 분석되지만 카드 결제 중심의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기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작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시불 결제 자산의 수익성은 공원이익률을 통해 파악 가능합니다. 이 공원이익이란 매출에서 변동비를 차감한 이익을 뜻하는데 매출에는 가맹점 수수료와 연회비 수익을 포함하였고 변동비엔 포인트, 할인 서비스 등 부가 서비스 비용과 모집 비용 등을 포함하였습니다. 금번 제도 개편에 따라 일시불 결제 자산의 공원이익률은 신용카드 결제 자산의 경우 5bp 하락하고 체크카드 결제 자산의 경우 6bp 하락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결제 자산의 공원이익률이 음액값을 보이고 있는 카드사들도 존재하는데 이는 일시불 결제 사업에서 얻는 이익보다 비용이 더 크다는 의미입니다. 카드사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맹점 수수료율 편차는 작지만 공원이익률은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난 것으로 산출되었습니다. 신한카드의 경우 카드 비용 지출은 작지만 가맹점 수수료와 연회비 수익 또한 작기 때문에 공원이익률이 낮게 산출되었고 롯데카드와 하나카드는 카드 영업을 할 때 포인트 등의 카드 비용을 더 많이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산출되었습니다. 경쟁사 대비 실적을 얼마나 늘릴 것인지와 비용을 잘 관리하고 있는지에 따라 카드 비용을 부담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공원이익률이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자산회전율에 따라 연간 손실이 누적되기 때문에 카드사 전체 수익성에 매우 부정적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카드론이 수익성에 득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입니다. 카드론 현황을 살펴보고 위험 조정 이익률을 추정해 보았습니다. 수년간 이어진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에 따라 카드사들은 대한수익원으로 카드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왔습니다. 국민 대부분이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서 카드론에 대한 접근이 용이했던 점이 주된 배경입니다. 과거에는 카드론 이자만으로 카드사 전체 대손 비용과 조달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우측 상단 그래프를 보면 카드론을 급격히 확대한 시기인 2018년에서 2020년, 2023년에서 2024년에는 카드론 이자보다 대손 비용과 조달 비용이 더 크게 증가했고 이에 따라 ROA는 1% 초중반으로 하락하였습니다. 이는 급격한 자산 실행에 따라 한계차주의 유입이 컸기 때문입니다. 또한 장기 대출인 카드론을 취급하기 위해선 회사채 발행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조달 부담도 가중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측 하단 그래프를 보시면 최근 경기 침체에 따라 카드론의 대손 비용률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위 카드사 위주로 상승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렇게 대손 비용률이 차이 나는 요인은 카드론 확대의 속도와 카드론의 질 차이 때문입니다. 카드론 증가율이 높은 카드사는 현대카드, 롯데카드, 우리카드이고 저신용차주, 즉 신용점수 700점 이하의 차주 비중이 높은 카드사는 우리카드와 하나카드입니다. 카드론의 수익성은 위험조정 이익률을 통해 파악하였는데 이 위험조정 이익률이란 대출 이자율에서 대손 비용률과 조달 금리를 차감한 수치입니다. 카드론은 주로 대손 비용률에 따라 수익성이 결정되는데 자산부채 듀레이션 관리를 위해 회사채 발행이 수반되는 점을 감안하여 이 위험조정 이익률의 조달 금리도 추가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2023년 이후 대손 비용이 확대되고 조달 금리가 상승하면서 카드론의 위험조정 이익률은 7%에서 4%대로 대폭 하락하였습니다. 이 위험조정 이익이
법인세 판관비 차감 전 영업자산이익, 즉 BEP보다 낮아진다면 카드론 취급은 수익성에 독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 2025년에는 조달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카드론 위험조정 이익률이 3%대로 추가 하락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만기 도래하는 채권을 현재 발행금리인 3% 수준으로 차안한다고 가정할 때 카드사의 평균 조달금리는 0.2%포인트 정도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대손 비용률이 상승하면서 조달 비용 감소분을 상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별첨은 카드론을 제외한 대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카드 자산인 현금 서비스, 리볼빙, 할부 결제 자산에 대해서도 위험 조정 이익률을 산출해 본 결과입니다. 현금 서비스의 위험 조정 이익률이 가장 높게 산출되었으나 저신용 차주가 많고 리스크 관리가 어려운 그 고유 자산의 특성을 고려하면 좋은 대안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화면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신위험자산 리스크입니다. 팩토링이란 법인 회원이 보유한 매출 채권을 담보로 카드사가 자금을 선지급하는 대출입니다. 올해 3월 말 카드사 합산 팩토링 대출은 8,598억 원으로 최근 4년 동안 연평균 40% 정도 성장하였습니다. 롯데카드의 자기자본 대비 비중이 19.2%로 높은 수준이고 그 외 신한카드와 KB국민카드가 취급 중입니다. 리스크 요인은 렌탈업, 전자상거래업 등 일부 업종에 대한 거액 집중도가 높다는 점입니다. 보통 만기가 길지 않을수록 리스크 관리에 유리하지만 팩토링의 경우 만기가 2에서 6년의 장기 상품도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대출 규모가 클 경우 주로 카드사가 소구권을 확보하고 있지만 소구권과 상관없이 담보인 매출 채권의 회수 가능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인회원이 매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다면 법인회원의 채무 상환 능력 또한 나빠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에 따라 카드사 입장에서도 팩토링 대출을 회수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구매카드란 특정 가맹점에서만 사용하도록 발급된 법인회원의 신용카드입니다. 올해 3월 말 카드사 합산 구매카드 결제 자산은 9,099억 원에 달하고 팩토링과 마찬가지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롯데카드의 자기자본 대비 비중이 8.4%, 하나카드의 자기자본 대비 비중이 6.8%로 높은 수준이고 그 외 신한카드, 현대카드, 우리카드도 취급 중에 있습니다. 구매카드 이용 실적은 연간 수십조 원에 달하지만 카드사들은 이를 대부분 유동하고 있어 장부에 남아있는 구매카드 결제 자산은 이용 실적 대비로는 상당히 작은 수준입니다. 리스크 요인으로는 일부 업종에 대한 거액 집중도가 높다는 점이고 연체 전이율의 변동성이 개인 회원의 연체 전이율보다 높은 경향을 보인다는 점입니다. 금번 홈플러스의 법정관리 신청의 영향으로 유동화 시장이 위축될 경우 유동화를 하지 못하고 장부에 남아있는 구매카드 결제 자산이 확대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살펴볼 계획입니다. 특히 현대카드와 롯데카드는 특수관계자에 대해서도 취급을 하고 있는데 롯데카드의 경우 홈플러스에 600억 원, 네파에 400억 원, 길라이브에 120억 원의 결제 대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론입니다. 팩토링과 구매카드 취급 규모는 외형 대비 작은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한두 건의 부실 발생만으로도 카드사 전체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금번에 각각 한 건씩의 부실 발생만으로도 카드사 건전성 지표가 저점 대비 3배 이상 악화되었습니다. 유통, 건설업 등 경기 민감 업종에 대한 집중도가 높기 때문에 언제든 부실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신한카드와 롯데카드 위주로 모니터링이 필요한데 이 두 카드사들은 팩토링 구매카드뿐만 아니라 PF, 대체 투자 등 또 다른 위험 자산을 활발히 취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롯데카드는 부동산 대출 취급 비중이 높은데 PF 대출을 빠르게 축소하고 있는 점은 리스크 관리에 긍정적이지만 대출 축소 과정에서 일정 수준의 손실 인식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정리하면 본래 카드사의 주력 자산인 개인 위주의 소액 자산과 달리 이와 같은 거액 자산의 경우 리스크 관리 노하우가 부족하기 때문에 심사 기준 강화 등의 조치가 절실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산군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실적을 추정해 보았습니다.
ROA는 일시불 결제자산의 공헌이익률과 카드론의 위험조정 이익률, 그리고 신위험자산의 비경상 손실률 변화를 고려하여 산출하였습니다. 추정 개요는 화면의 표와 같습니다. 베이스는 지금까지의 가시화된 전망을 바탕으로 예상되는 추정치이고, 월스트는 베이스의 추가적인 스트레스 상황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대안자산 위주로 자산을 늘려가는 트렌드를 반영하여 각 자산군별 총자산 비중 변화도 추정에 감안하였습니다. 추정 결과는 우측 하단 그래프에서 카드사 평균 수치를 보시면 됩니다. 올해 연간 ROA는 베이스 케이스일 때 1.1%, 월스트 케이스일 때 0.5%로 산출되었습니다. 자산군별로 ROA에 미친 영향은 베이스 케이스일 때 일시불 결제자산, 카드론, 신위험자산 모두 각각 마이너스 0.1%포인트씩 영향을 미쳤고, 월스트 케이스일 때 일시불 결제자산은 마이너스 0.1%, 카드론은 마이너스 0.5%, 신위험자산은 마이너스 0.3%포인트의 영향을 미쳤습니다. 금번 팩토링 구매카드 손실로 인해 롯데카드의 ROA가 가장 크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월스트 케이스에선 적자를 기록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음은 카드사의 신용등급 변동 트리거입니다. 현재 카드사는 결제자산 중심으로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신용등급이 조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그러나 월스트 케이스를 고려하면 수익성 저하와 자산 구조 변화가 지속될 경우 중기적으로는 신용도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본래 회사는 수익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생존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맹점 수수료율이 인하된 현재 상황에서 대체 자산 확대는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 별도 신용평가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향후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같은 여신 전문 금융업에 속하는 캐피탈사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신용등급이 AA0, AA-인 하위 카드사들은 총자산 규모가 AA-급 캐피탈사와 비교할 때 크게 우위에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재무 건전성은 우수하지만 수익성은 캐피탈사보다 열위에 있습니다. 카드사들의 고정이하 여신 비율은 1.4%로 비교적 우수한 편입니다만 ROA는 2017년 이전 2%에 달했으나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24년 1% 내외에 그치고 있습니다. 수익성과 자산 건전성 저하가 가속화되거나 거액 부실이 반복될 경우 신용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는 실적 경쟁을 위해 마케팅 비용 지출을 확대한 점과 카드론 확대를 위해 고금리 주달을 늘린 점, 그리고 미흡한 리스크 관리에서 비롯됩니다. 특히 특수관계자 거래에서 부실이 반복될 경우 이는 단순한 실적 저하를 넘어 경영 및 리스크 관리의 문제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최근 수년간 자산이 빠르게 성장했던 점을 감안하면 성장의 후유증과 내재된 위험이 발현되는지 여부를 지속 점검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카드사들은 외형 성장이 아니라 내실 위주의 자산 운용과 리스크 관리 강화에 집중해야 합니다. 결제 인프라로서 카드사가 가지는 기능은 여전히 금융시장에서 매우 중요하고, 이를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익성과 건전성 사이의 균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드리며 웹캐스트를 마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